30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을 건강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70대의 두 남성이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30년 전 이들은 의사와 환자로 만난 사이인데요. 1991년 간경화가 악화되어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1년 6개월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상준 씨와 그런 그에게 간이식 수술을 해준 서울 아산병원의 이승규 교수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의 나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0년 전 그 당시만 해도 간이식 사례 자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성공 사례 역시 거의 없었는데요. 지금은 간이식의 대가로 불리고 있는 이승규 교수도 당시에는 막 첫 발을 뗐던 때였습니다. 1992년 결국 이승규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는데 이승규 교수에게 이상준 씨는 세 번째 환자였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그들의 인연이 30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 그 뜻은 1년 6개월 시한부 환자였던 이상준 씨가 30년째 살아있다는 증거이겠죠. 네, 그는 이식수술 국내 최장기 생존자입니다. 대단한 수술 실력만큼이나 이상준 씨의 몸 관리는 철저했는데요. 수술 후 30년간 매일 1만 보 이상을 걷고 금주와 금연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45일마다 병원을 찾아 B형 간염 항체 주사를 맞고 90일마다 외래에서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관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상준 씨는 스스로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나를 치료해준 의료진에게 은혜를 갚는 길이라며 수많은 간이식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진의 지시대로 약 복용, 운동, 식사를 철저히 지킨 덕분에 지난 30년간 단 한 번의 이상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장기 생존자라는 타이틀은 의사와 환자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며 수많은 간이식 환자들에게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1992년 처음으로 간이식 수술을 시작한 이래로 2022년 9월까지 생체 간이식 6,658건, 뇌사자 간이식 1,342건 등 총 8,000건의 간이식 수술을 시행해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이 기록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며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간염 관리를 철저히 해 연 500건이 넘는 간이식 수술을 안전하게 시행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수술받은 국내 간이식 최장기 생존자, 국내 첫 소아 생체 간이식 환자, 국내 첫 성인 생체 간이식 환자, 세계 첫 변형 무협 간이식 환자, 세계 첫 2대1 간이식 환자 모두가 현재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간이식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수준인지를 살펴보자면 이승규 교수는 1991년 세계 최초로 변형 무협 간이식을 개발했고 이는 현재 전 세계 간이식 센터에서 표준 수술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술법입니다. 한 해 30건에 그치던 생체 간이식이 이 수술법 도입 이후 100건을 넘겼고 수술 성공률도 70%에서 95% 이상으로 뛰었다고 하니 정말 놀랄 일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뤄지는 간이식의 85%는 생체 간이식 수술이며 이는 뇌사자 간이식보다 수술이 까다롭고 합병증 발생 위험도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놀랄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승규 교수는 2000년 세계 최초로 2대1 생체 간이식을 고안해내기도 했습니다. 기증자 2명으로부터 간 일부를 받아 수혜자에게 이식하기 때문에 기증자 간의 비율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지방간이 심한 경우에도 간이식이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600여 명 이상의 환자들이 이 수술법으로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식 세계 최고 횟수만큼 성공률도 높았을까요? 서울 아산병원 간이식 생존율은 1년 98%, 3년 90%, 10년 89%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간이식 역사가 깊은 미국의 피츠버그 메디컬 센터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메디컬 센터의 간이식 후 1년 생존율이 평균 92%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우수한 수치입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생체 간이식 환자 361명이 모두 생존해 꿈의 수치인 사망률 0%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시행한 소아 생체 간이식 생존율은 99%에 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수치가 대단한 이유는 수술 성공률이 매우 낮은 수술하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중증 환자들의 수술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세계 최초로 혈액형이 맞지 않는 환자 가족 간의 교환 간이식 수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쯤 되다 보니 우리나라의 이런 성과는 세계 의학계에도 널리 알려졌는데요. 1955년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선진 의술을 전파했던 미국 미네소타 대학병원이 2015년에는 서울 아산병원에 생체 간이식을 배우고 싶다며 협력을 요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간이식 수술이 얼마나 대단한 수준인지를 보여주었으며 짧은 기간에 간이식 수술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당당히 우뚝 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의 대학병원에서도 포기한 환자가 한국에 와서 새 생명을 얻는 일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인 찰스 칼슨 씨는 2011년 간경화와 골수 이형성 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요. 만성 백혈병으로 진행되는 질환 탓에 항암 치료를 10차례나 넘게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간 기능은 더 나빠져 더 이상 항암 치료를 이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는 뇌사자 간이식 대기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기약도 없었으며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며 항암 치료마저 중단해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칼슨 씨에게 남은 방법은 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기증받는 생체 간이식이었는데요. 미국의 간이식 센터에서는 골수 이형성 증후군 때문에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며 수술을 꺼려했습니다. 간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암 때문에 간이식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스탠포드 대학병원은 생체 간이식은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며 서울 아산병원을 추천했고 그는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한 달여 동안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치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간 기증자인 그의 아내인 헤이디 씨의 복부를 10cm 정도 절개한 후 간 62%를 잘라냈고 그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간경화를 앓아 복막염이 자주 생겼고 장기 곳곳이 달라붙는 유착이 심했는데요. 보통 10시간 안팎이면 끝나지만 칼슨 씨는 18시간이 걸렸으며 혈소판 16팩, 혈액 20팩 등 엄청난 양의 수혈도 진행되며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칼슨 씨 외에도 해외의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한국의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가난하고 어려웠던 우리나라에 의술을 전파했던 서구의 의사들처럼 서울 아산병원은 아시아 국가의 의료 자립을 돕기 위해 간암 발생률 최상위 국가인 몽골과 베트남에 2011년부터 간이식을 전수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의료진 50여 명이 연 2회에서 4회씩 두 국가에 방문해 현지의 의료진을 양성했고 현지 의료진 250여 명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결실로 몽골 국립 제1병원과 베트남 쩌라이병원, 호치민 대학병원에서 간 이식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승규 교수는 서울 아산병원 간이식팀이 간이식 불모지에서 차곡차곡 수술 기록을 쌓아 8,000번까지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단한 팀워크가 자리에 있다. 간이식, 간담도외과 의료진뿐 아니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소화기내과, 수술실, 중환자실, 병동, 장기이식센터의 모든 의료진이 원팀이 되어 절체절명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 매 순간 혼신을 다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죽음의 기로에 섰던 많은 환자가 우리의 도전에 큰 용기로 응했으며 모범적인 건강관리로 간이식 역사에 좋은 이정표가 되어주었기에 간이식에 더욱 전념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간 질환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